자, 역함수에 대한 성질하고 문제 풀이 볼 텐데, 역함수의 성질.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뭘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다? F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X에서 Y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F. 그 다음에 이 Y에서 X로 가는 걸 이걸 뭐라고 했어? F 인버스. 이게 F 인버스. 근데 그 F 인버스를 다시 한번 또 인버스 해줘. 라고 하면 당연히 F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나중에 함수가 어떨 때? 함수가 2개 이상. 합성할 때 많이 쓰는 과정이에요. 합성할 때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에 대한 성질, 이거는 언제 쓸 거냐면, 함수가 2개 이상 합성할 때, 그때 그 합성함수 표현 중에 인버스가 있을 때 활용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F에 대한 인버스를 정리해 줬는데, 그것을 또 인버스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F가 된다라는 걸 그냥 그림으로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합성 F가 있는데, 이것의 인버스는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순서도 바뀐다. 이게 되는 거야. 왜? 하면은 X, Y, Z. 그러면 맨 처음에 나는 F를 통과해서 G를 통과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함수가 돼버리면 거꾸로 나는 뭐부터 통과해야 돼? G 인버스를 먼저 통과하고 F 인버스를 통과해야 돼. 이게 되는 거죠. 순서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 G 합성 F를 역함수를 구해줘 라고 한다면 이때는 G 합성 F, 그러니까 F를 통과하고 G를 통과했다는 것의 역함수가 되면 나의 순서는 뭐부터 통과해야 돼? G 인버스를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통과한다라는 과정으로 이 괄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가 3, 4개씩 있을 텐데 그걸 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개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식을 좀 없애야겠다라고 쓸 때 세 번째가 아까 설명했던 정의. 바로 F 합성 F 인버스. F 인버스 합성 F는 뭐 한다? Y 콜 X가 된다. 더불어서 또 하나가 F 합성 I, I 합성 F는 뭐가 된다? F가 된다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 F 합성 G 합성 F의 인버스를 해줘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F 합성의 현재 이것은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죠. 요거는. 그리고 나면 F 합성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함수 I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합성 G 인버스가 된다면 이거 결론은 G 인버스야 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성질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역함수가 포함된 합성함수 질문이 나온다면, 역함수가 포함된 합성함수의 질문이 온다면 이 성질을 통해 가지고 식을 단순하게 정리해줘. 그래서 현재 언제 쓸 거야 라고 하는데 활용한다 써 있지만, 그러면 역함수가 포함된 합성함수가 되는 겁니다. 합성함수 문제. 합성함수 문제 해결 이렇게 설명을 달아드릴게요. 아, 역함수가 포함된 합성함수 문제 해결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식을 슬림하게 만들어주고 난 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질은 딱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딱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자. 알았죠? 단순 연산 문제는 앞에 영상을 통해서 이제 푸는 법 알겠고, 그럼 좀 복잡하게 할까 하면은 합성함수에 관련된 역함수를, 합성함수 안에 역함수를 포함시켜서 문제를 출제할 거야. 그러면 이 성질을 통해서 일단 전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항등함수 만들어내고, 항등함수는 다른 함수와 합성되는 순간 소멸되니까 그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슬림하게 꼭 만들어주고 최종 결과물이 떨어지면 그때 문제를 풀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문제 유형,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 거냐? 이 성질은 좀 알겠고,
첫 번째는 뭐야? 그러면은 역함수값 구하기. 역함수값 구하기. 역함수값을 구할 때는 간단하죠?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F 인버스 A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대1 대응을 써서 문제를 풀자. 1대1 대응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렇다면 나는 F 인버스 A를 간단하게 T라는 값을 정리하고 A라는 것은 여기 양쪽에다 F를 합성해줘도 괜찮겠고 F 인버스를 넘긴다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T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좀 더 복잡하게 할까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역함수가 포함된 합성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거다. 그래서 앞에 성질을 그냥 단순하게 이해만 하지 말고 저걸 잘 배워서 실제 문제에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최상위권을 가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그럼 역함수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겨냥한 스나이핑 문제가 뭐지? 라고 하면 바로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현재 fx하고 f 인버스 x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y 콜 x 대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y 콜 x 대칭 써서 문제 풀어야 돼. 근데 일반적이면 쉽게 내면은 다 맞추는데 어렵게 내면 못 푼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게 증가함수라면 얘기 되는 거야. 증가함수냐? 이러면 쉬워져요. 근데 감소함수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x, y가 돼요. 그럼 여기 간단하게 1, 2, 3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요 y라는 값도 편하게 한번 정리하면 4, 5, 6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증가함수면 제일 작은 값은 제일 작은 값, 중간은 중간, 큰 건 큰 거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편하게 요거를 숫자가 아닌 이제 문자로 좀 공식화해주면 여기가 A, B, C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 A보다 B, B보다 C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결과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현재 y 콜 x 대칭이 있죠. 그리고 얘가 증가함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올라가는 그림을.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돼? 거울하고 똑같죠? 내가 멀어지면 결국 뭐가 돼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같이 멀어지고 거울에 다가서면 같이 다가서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내 손하고 거울에 비친 내 손이 두 개가 맞닿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 손이 거울에 비친 내 손과 맞닿으려면 사실은 내가 뭘 건드려야 돼? 거울을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역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증가함수면. 그래서 이게 y는 f 인버스 x네? 이게 되는 거고 두 함수가 만날 때 그때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fx하고 f 인버스 x가 만나면 현재 여기서 항상 y는 x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fx하고 f 인버스 x가 만날 때 누가 있다? y는 x가 함께 한다. 그래서 이때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fx하고 xy의 교점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게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이게 어디서만 통해? 하면 증가함수에서만 통해요. 아니 그러면 심화 문제가 뭔데? 라고 할 텐데 만약 두 번째가 살짝 감소함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소함수면 어떻게 될까? 이 관계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x에서 y로 갈 거야. f 1, 2, 3, a, b, c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단 조건이 뭐야? a보다 b, b보다 c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감소함수면 어떻게 되니? x가 커지면 y 값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1은 c, 그 다음에 제일 큰 정의역은 제일 작은 치역으로 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는 가운데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야.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져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할 때는 이때는 그래프 관련된 문제로 풀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관계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실제 시험은 이 관계도를 통해서 문제를 내니까 이 관계도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현재 만약에 내가 y는 x를 그렸어. 그쵸? 그리고 이 아까 그렸던 이 그림을 거꾸로 한번 감소하는 그림을 그려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y는 fx야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잘 보세요. 아니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면 요것에 이제 수직되는 게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현재 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이거 수직 관계로 맞췄으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대칭을 시키면 어디로 오니? y 콜 x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는 어디로 갈까? 여기 있는 그래프는.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그림을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바로 f 인버스 x구나.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점이 단순하게 y는 x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발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발생을 할 거야. 하지만 요 대응되는 거의 가운데 값, 요 가운데 값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바로 y는 x의 존재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b는 사실상 b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얼마다? 2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여기가 2가 되는구나.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얘가 1,c를 지나고 2,2를 지나고 바로 3,a를 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게 1대1 대응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제를 풀어볼 때 나중에 정의역치로 설명하게 되면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달라. 뭘 기억해줘? 바로 이 그림을 잘 기억해달라. 알겠죠? 그래서 현재 만약에 증가함수면 제일 작은 정의역은 제일 작은 치역, 중간은 중간, 가장 큰 정의역은 가장 큰 치역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둘이서 만나는 과정은 y는 x라는 선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얘가 감소함수가 돼버리면 꼭 교점이, 두 함수의 교점이 어디에? 바로 y는 x에만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점은 무조건 뭐한다? y는 x에 있지만 나머지는 두 개가 좌우가 대칭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을 해석해 주는 연습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재나 문제집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시험에 어렵게 나온다면 바로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니고 이 관계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학생들에게 유도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점을 꼭 기억하면서 이 합성함수에 관련된, 합성함수란다, 미안.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 컨셉 1, 2를 완벽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역함수에 관련된 앞에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질. 이 성질은 배웠다 언제 써먹을 거야? 하면은 역함수가 포함된 합성함수 문제 풀 때 식을 간결하게 해달라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역함수 관련된 문제 풀이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역함수 갖고 할 때 쓸 거고, 두 번째는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는 관계인데, 꼭 확인할 것은 fx가 증가함수다. 그림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fx하고 x와의 교점을 구하시면 되지, f 인버스 x를 구할 필요는 없다. 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둘이 만날 때 y는 x가 함께 할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대신에 감소함수가 되면은 진짜 킬러 문제로 바뀝니다. 이때는 이 관계도의 모습을 꼭 기억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제일 작은 거, 이거 아니고 서로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은 중간께 간다는 건 그 중간은 항상 어디에? y는 x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갖춰주신다면 사실 역함수 문제는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설명한다면 역함수 19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x하고 y의 글자만 바꿔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된다. 아주 간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함수 관련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이후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온다면 그걸 담아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요번에 시험 중간고사를 잘 또는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